말이 대금 국정감사이지 윤석열 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이 질의 내용과 그리고 윤석열 청장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대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지금 현재 정회 중인데 말이 대금 국정감사이지 윤석열 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이 질의 내용과 그리고 윤석열 청장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이 윤석열 청장의 이 답변 내용들, 여당 의원이 질의를 했던,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던 이 윤석열 청장이 했던 이 답변 내용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모순입니다. 모순. 이 윤 청장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말들, 이 답변 내용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청장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침에 이제 막 본인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지금 현재 라임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의 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이제 막 검찰이 정치에 덮였다라는 이런 입장문을 남겨놓고 이제 막 사직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말로 포문을 연 것은요, 이 오늘의 이 국감 자리를 여당과 야당의 이 정치 쟁점화하는 그런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여야 간의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어쩌든지 한번 이 국감 그냥 슬그머니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라는 그런 심사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정치에 덮였다라고요? 대한민국의 이 진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은요,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 안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고 정검유착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검찰개혁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에 덮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리고 역시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김봉현의 문건과 관련된 내용. 이 김봉현의 문건 안에 이 검사가 술접대를 받고, 그리고 검사가 야당 인사에 대한 이 수사는 깔아뭉개버리고 여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총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이 문건을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비난을 하고 대검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국민의 짐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청장이. 나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는 즉시 수사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도대체 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총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데,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검찰총장이 비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야, 철저하게 조사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 범죄 혐의 밝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당연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당연하게 해야 되는 말 이거 했다라고 해서 이 본인이 연루가 되어져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남부지검의 이 수사검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연루자들에게 수사 철저히 해, 이랬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면피가 됩니까? 이거 법무부에서요, 이 수사검사들 확 다 바꾸고, 그리고 검찰총장 나는 이거 수사지휘,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이거 배제를 시켜버리기 전에 진짜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은, 야, 내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안 할 거야. 그리고 남부지검에 지금 이런 애들 지금 여기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 수사검사들 전부 싹 다 몽땅 다 교체해. 그러고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의 이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들이 비리의 의혹이 있다라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여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수사만 철저하게 해.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면피가 되고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검찰총장. 이거는요,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이미 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이 1차 부실 의혹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죠. 한마디로 혐의가 없다라고 하고 이 사건 자체를 뭉개버렸죠. 그래서 이 1차 부실 의혹이 터졌을 때 당시에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더라면은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이 사태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의가 있자 윤석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정결 사항이었다. 부장검사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가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몰랐다. 관여를 하지를 않았다. 부장 정결이어서.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청장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 이 표창장 이 위조 사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사문서 위조 사건, 이거는 그러면은 이 누구 정결입니까? 이거는 검찰총장 정결 사항입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사문서 위조 사건이 검찰총장 정결 사항이라서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나서서 관여를 하고 수사 지휘를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짐의 윤한홍, 추미애 장관의 이 소설 쓰고 계시네에 발끈을 했던 이 윤한홍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김봉현이라는 이 사기꾼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사기꾼의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이 검찰총장의 이 수사권까지 배제를 해가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청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렇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봉현은 지금 현재 사기꾼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은 엄청난 형벌을 구형을 받은 중범죄자이다. 이 중범죄자의 말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총장의 지휘권을 이 배제를 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려고 하면은 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총장의 이 지휘권을 이 배제를 시키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이라는 이 범죄자가 이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죠. 윤석열 청장이. 그런데 윤석열 청장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고 계시겠죠? 바로 최성해라는 이 사기꾼의 말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사건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걸 윤석열 청장님께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바로 이 최성해라는 이 사기꾼 말 한마디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최성해라는 이 사기꾼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국정농단 사건, 온 나라를 뒤덮어버렸던 이 사건의 출발점은 과연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지금 총장이시니 잘 알고 계시겠죠. 이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지금 현재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재판 과정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청장의 이 처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검찰청장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청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아내는 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대형 전시회 등을 프로모션을 해오면서 이 바닥에서는 꽤 거물급 인사였다. 그러니까 내로 인한 이 후광으로 이 거물급이 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처가 이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상속 재산이다. 그리고 내 처는 바깥에 나가서 내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숨기고 다닌다.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내 가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나?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 보십시오. 윤석열 청장님,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처 김건희 그리고 장모가 이 형성한 재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이 윤석열 청장 당신을 만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신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이 범죄 혐의는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소권이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을 만나기 전이었던 아니 만난 후였던. 근데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만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당신 그 처와 당신 장모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질의의 마지막 장제원이 장식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 장제원이 한 발언이 이겁니다. 지금 김봉현이 한 이 사기꾼, 사기꾼의 이 문서 몇 장, 그러니까 사기꾼 김봉현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말을 믿을 것이냐, 네, 이야기를 했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도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기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공정이란 가치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철저하게 지금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에게 많이 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김봉현의 이 사기 행위나 윤석열이 지금 대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기 행위, 똑같이 윤석열도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데 이상 오늘 윤석열 그러니까 대검 국감 오전 질의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후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보고 또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직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